오늘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 나왔습니다. 이곳 여수는 바다와 인접한 관광도시로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걸 먹어야 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회사랑이 핵심만 모아서 싹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가격에 숙소를 구하는 방법과 주변 관광지까지 한 번에 담아보았고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일단 식당을 소개하기 앞서 이번 영상은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로콜 캠페인의 일환으로 본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와 함께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여수 오동도입니다. 섬을 멀리서 보면 오동잎을 닮았고 섬에 오동나무가 유난히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밤에 야경 또한 아름다운 섬인데요. 저도 실제로 와보니까 걷기 좋은 관광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다 보니 배가 고파지는 게 바로 여수의 해산물 요리를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맛볼 음식은 여수의 게장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꽃돌게장 1번지라는 게장 전문점입니다. 여수에는 봉산 게장거리라고 해서 게장집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보통 특정 음식 거리라고 하면 어디를 가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히 나눠지는 편이지만 이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추천하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런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게장 정식이 유명하고요. 게장 정식을 주문하면 돌게장이 무한리필이 된다고 합니다. 여수하면 떠오르는 대표 메뉴인 돌게장이 이곳에선 무한리필입니다. 돌게정식을 주문하지 않더라도 셀프바에 있는 양념 돌게장과 간장 돌게장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각 기호에 맞춰 메뉴를 주문해도 돌게장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네요. 과연 무한리필이 되는 돌게장 맛은 어떤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게장의 살은 생각보다 꽉 차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크기가 크지 않아 어디까지나 무한리필 메뉴로서 가볍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맛은 간장의 짭조름함과 달큰함이 균형 잡혀 특정하게 어느 맛이 부각된다 라는 건 크게 없었고요. 그 외에 특징이 있다면 게특유의 내장 내음이 일반 게장보다 진했다는 점과 돌게라는 이름처럼 단단한 껍질이 먹는 데 있어 이물감을 쉽게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특징을 참고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정식의 찬으로는 불고기와 더덕튀김, 양념 꽃게장, 갓김치, 꽃게탕 등이 나오며 마치 백반을 먹는 것처럼 나름 다채롭게 나오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이 정도 구성이 나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왜 찾는지 의문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주문한 꽃게 정식이 나왔습니다. 꽃게 정식 1인분은 250g 간장게장 한 마리로 가격은 3만원입니다. 보통 1kg에 3, 4마리 정도를 대짜라고 하기에 250g 한 마리는 큰 꽃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큰 꽃게장의 맛은 어떨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장게장답게 간장의 짠맛이 기본으로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숙성된 장에서 올라오는 강한 감칠맛과 그걸 받쳐주는 단맛이었는데요. 즉 강한 감칠맛의 단맛을 필두로 간장의 짭짤함이 느껴져 너무 짜지 않고 강렬한 감칠맛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배고픈 상태에서 간이 강한 음식을 먹고 정말 맛있다고 느낀 것처럼요. 게다가 이곳의 간장게장은 암게를 사용해 내장의 녹진한 단맛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돌게장을 먹을 때보다 짠맛의 캐릭터가 덜하다고도 느낀 것 같고요. 하지만 맛이 좋아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지 않아 무조건 추천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한다면 여수의 돌게장을 가볍게 맛보고 싶다면 게장 백반집을 방문하시고 돌게장을 양껏 먹고 싶다면 꽃돌게장 1번가에서 돌게정식을, 맛있는 게장과 돌게를 먹고 싶다면 이곳에서 게장정식을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찬 없이 게장을 더 저렴하게 먹고 싶은 분들은 1층 포장 판매 코너에서 따로 구매해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수에서의 첫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는 숙소에 체크인할 시간입니다. 저는 아고다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는데요. 국내 여행에 관심이 높은 요즘 아고다를 이용하면 좋은 가격에 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행 날짜와 조건을 정하면 다음과 같이 보기 편하게 숙소들이 나오는데요. 이왕 여수 온 거 좋은 숙소를 하고자 5성급 호텔인 여수 소노캄을 예약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방문했는데 가격이 조식 2인 포함 1박에 20만원으로 성급 대비 가성비는 상당히 좋은 편이더라고요. 조식 또한 인당 35,000원 상당으로 사실상 10만원대에 5성급 호텔에 머물 수 있던 거죠. 역시 아고다가 추천한 숙소라 그런지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생 플러스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여부까지 꼼꼼하게 볼 수 있어 가성비, 위생, 편리함 모두 만족스러운 아고다 앱이네요. 그런데 호텔에서 머물기보다는 현지 느낌이 나는 숙소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고다 홈즈 숙소, 즉 현지 느낌이 가득한 전용 공간을 비롯해 니즈와 예산에 맞춰 다양한 숙소를 아고다 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저처럼 미식 여행을 떠날 때 아고다 어플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숙소 근처에 위치한 여수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아고다 앱을 통해 주변 즐길거리로 추천한 곳으로 여수의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여수 전경을 보니 이번에 더욱 여수다운 음식을 맛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독특한 회 문화라고도 불리는 이 음식을 먹어볼까 하는데요. 그건 바로 여수의 선어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여수 문수동에 위치한 조일식당이라는 선어회 전문점입니다. 여수는 선어회가 유명해서 시내 곳곳에 선어회 전문점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접근성 좋은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문한 건 선어회 중짜와 모둠튀김인데요. 이 모둠튀김이 다소 색다르다고 하거든요. 튀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선어회를 먼저 맛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제가 주문한 선어회 중으로 가격은 5만원입니다. 게삼치와 민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은 3인에서도 부족함 없이 먹을 양으로 인당 약 17,000원에 생선회를 양껏 먹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기본찬의 구성도 멍게, 삼치 껍질조림, 삼치 머리구이, 갓김치, 콩나물국 등 이것저것 나와 횟집으로서 가성비는 정말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성비 좋은 선어회는 어떤 맛일까요? 우선 선어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간장, 초고추장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먹는 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간장과 고춧가루, 마늘, 파 등을 섞은 이곳만의 양념을 선어회에 얹고 갓김치와 김을 곁들여 먹는 방식인데요. 과연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어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운 식감입니다. 보통 회라고 하면 탱글하고 쫄깃하고 한편으로는 살짝 질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선어회는 그런 식감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삼치는 본래도 부드러운 편인데 선어 특성상 저온에서 하루 이상 숙성되면서 육질이 연해져 생선보스를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김과 갓김치를 싸먹을 때 회가 메인이 되는 느낌보다는 대삼치의 감칠맛과 기름짐을 다른 식재료에 얹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수의 선어회는 보편적인 회라는 음식보단 회를 기반으로 지역색이 묻어난 하나의 요리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다른 선어회 전문점과 달리 선어회를 못 먹더라도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음식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모둠 튀김, 새우, 보리멸, 쑥갓, 고구마 이렇게 구성된 모둠 튀김인데요. 가격은 15,000원. 지금 이만큼이 15,000원이에요. 이렇게 푸짐하게 나온 모둠 튀김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건 바로 보리멸 튀김입니다. 낚시하는 분들에게 익숙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보리멸은 봄부터 여름까지 즐기며 여름이 제철인 생선 중 하나인데요. 담백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지녀 튀김 재료로도 제격이라고 합니다. 흔히 맛볼 수도 없는 보리멸 튀김, 과연 맛은 어떨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멸 살은 정말 푸근하고 부드럽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봄의 여린 싹처럼 가볍고 산뜻하기도 했고요. 튀김의 경우 한국 포차에서 파는 딱딱한 스타일이 아닌 일본식 튀김과 한국식 튀김의 중간 정도로 바삭함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인 맛은 담백하고 비리지 않아 괜찮았지만 튀김의 기름짐이 꽤 강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새콤한 갓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보다 새롭고 맛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여수 향이람으로 회를 바라본다는 뜻을 지닌 여수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푸른 바다를 보니 역시나 회가 땡기는데요. 이번엔 여수의 독특한 회 문화인 선어회에서 벗어나 화로회를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그럼 신선한 여수의 화로를 만나러 함께 가시죠.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여수 수산시장입니다. 여수 수산시장은 크게 두 군데로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직접 다녀온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수산시장은 건어물과 횟감, 선어로 모두 취급하며 수산물 특화시장은 보다 횟감의 비중이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이날은 횟감의 다양성에 있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횟감을 고를까 고민하던 차에 사람들이 쉽게 맛보지 못할 횟감이 있어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바로 지역에서 흔히 담배 도다리라고 불리는 표준명 도다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도다리는 봄에 기름이 차는 도다리가 아닌 많이 잡혀서 제철인 표준명 문치가자미로 도다리와는 다른 어종입니다. 그에 비해 표준명 도다리는 개체수가 많지 않아 산지가 아니면 맛보기 힘든 편인데 이곳에 때마침 있네요. 저는 표준명 도다리 1kg를 3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포장 시스템이 특이한 게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가득 넣고 회를 포장하는 식으로 선어의 문화가 발달해서인지 다른 수산시장에 비해 포장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초장을 따로 챙겨주지 않아 시장 초입에 있는 양념집에서 구매하거나 식당에 가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도다리를 가지고 찾아간 곳은 몽돌과 모래가 어우러지는 방조포 해수욕장입니다. 여수 시내에서 향이람 가는 길목에 있는 해변으로 저는 회를 포장 후 향이람에 다녀오는 길을 들렀는데요. 사람이 없는 한적한 해수욕장에서 포장한 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다리는 정말 담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도다리라고 부르는 문치가자미보다는 살짝 더 씹는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칠맛은 강하지 않은 편으로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횟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생선을 고집한 이유는 이전에 먹었던 경험 때문인데요. 전에 먹었을 때에는 회의 묘한 향이 있었는데 그건 훈연향에 가까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담배 도다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회에서 담뱃불과 같은 내음이 나서 다음과 같이 불렸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다리를 먹으면서 그 특징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개체나 서식지 차이 등의 이유로 제가 알던 맛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도 씹는 맛이 좋아 양념과 함께 곁들여서 식감을 즐기는 목적으로 한 번쯤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여수 돌산공원입니다. 이곳은 돌산대교에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밤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데요. 이렇게 야심한 밤이 되면 야경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한 맛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해서 회사랑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곳은 여수 교동시장 내에 위치한 7번 포차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해산물 요리 몇 가지를 주문해 보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맛볼 건 서대회 무침. 가격은 한 접시에 3만원입니다. 서대라는 생선은 가재매의 친척으로 반건조한 걸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데요. 그런 서대는 회로 즐길 땐 손질로 막걸리에 씻어서 회무침을 한다고 합니다. 손질 방법은 간재미 무침과 상당히 유사한데 과연 그 맛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는 가시 없는 순살이 아닌 아주 연한 장가시가 느껴지는데요. 이는 불쾌함보다는 식감 좋은 알맹이처럼 부드러운 살점에 씹는 맛을 더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담백한 편이었고 매콤달콤한 양념과 미나리 등의 채소에 버무려져 살짝은 매운 해무침을 먹는 것 같았고요. 일반 해무침과 차이가 있다면 양념이 조금 더 되직하고 서대이 자체의 식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맛볼 건 군평선이 구이. 이곳에선 흔히 금풍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손바닥만한 거 5마리에 3만원입니다. 맛이 좋고 귀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진짜 저렴하진 않네요. 아무튼 이것도 바로 맛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공갈빵 아시죠? 크기는 크지만 속은 비어있는 빵. 공갈빵처럼 생각보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살이 많지 않고 내장 부위가 커서 살만 먹으면 진짜 양이 적은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군평선이는 억센뼈를 빼고는 다 먹는 거라고 하던데 실제로 먹어본 결과 먹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일부 내장의 쌉싸름한 맛도 그렇고 생선뼈의 단단함과 이물감에 생선 전부를 온전히 즐기기는 다소 어려운 군평선이 구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차의 음식들을 즐겨보았는데요. 포차라는 게 간이 업장이기 때문에 가격은 비교적 저렴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딱히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역시나 분위기 하나로 즐기는 곳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그나마 이곳에서 즐긴 서대의 무침이 3만원이라는 가격 대비 회도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평선이 구이는 비주얼과 맛은 좋은 편이지만 가성비가 좋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2박 3일간 여수에서 먹어야 한다는 음식들을 싹 다 맛보았습니다. 제 소감을 짧게 전한다면 이곳의 지역색이 묻어난 음식들이 솔직히 대중적인 편은 아닙니다. 선어회는 식감 때문에, 돌게장은 단단한 껍질로 인해, 서대회는 잔가시, 군평선이의 먹는 방법 등 호불호가 갈릴 요소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의 보편적인 맛이 아닌 색다름을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꽤나 매력적인 음식들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정도는 아니기에 한 번쯤 권해볼만 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여수라는 지역색이 독특하게 다가왔던 고유의 음식들을 맛보고 여수의 아름다움 또한 재발견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아고다를 통해 친구,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고 국내 관광산업도 지원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